가장 쉽게 말하면 보존 공고가 나오는 이유는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무엇이 궁금하냐? 개인회생 신청자가 일은 잘하고 있는지, 혹시 숨겨둔 다른 재산은 없는지, 신청인의 배우자는 어떤지, 부모님의 재산은 어떤지, 그 궁금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존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 궁금한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서류인데, 이 서류를 제출하라라는 게 보존 공고거든요. 저희와 같은 변호인들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되지만, 법원은 여러분을 법원으로 부르지 않아요. 설명을 말로써 들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 법원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서류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보존 공고는 대출금의 사용처를 밝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대출금을 받아서 돈을 어디다 썼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사람 개인회생을 인용을 할지 기각할지 변제금의 수준을 어떻게 정할지를 본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신청인께서 2023년 1월 1일 날 돈을 1,000만 원을 빌렸어요. 돈을 1,000만 원을 빌린 이후에 이 사람이 이 1,000만 원이 다 없어질 때까지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그 1,000만 원이 입금된 날로부터 그 1,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이 나간 각 항목마다 이 돈은 어디에 썼고, 이 돈은 생활비에 썼고, 이 돈은 학원비, 이 돈은 음식값,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서 이 1,000만 원이 없어질 때까지 모든 내용을 소명하면 이제 보존 공고에 맞는 보정이 되는 거겠죠. 법원에서는 이 사용처를 보고, 이 사람이 정당한데 돈을 썼구나 라면 이제 개인회생을 인용해 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도박을 했다거나 편파 변제를 했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 돈은 변제금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는데요. 청산가치에 반영이 된다는 뜻은 쉽게 말하면 그 돈을 전부 갚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보존공고가 가장 빈번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보존공고인데다가 실제로 가장 어려운 보존공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출금의 사용처라는 건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은행 계좌 거래 내역에 사용처, 예를 들어서 GS25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없고 있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다른 개인에게 돈이 넘어갔다거나 다른 계좌로 넘어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본인들이 일일이 다 소명을 해야 돼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보존 공고고, 거기에 더해서 보통 카드 사용 내역도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고요. 일일이 소명을 해서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최근 은행 거래 내역 전체를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대출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근로를 해서 돈을 버는 다음에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도 법원이 확인해 본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보종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보종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신청인의 배우자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아니면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전산 자료를 제출하라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의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존 공고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보존 공고는 본인이 서류만 제출받아서 다시 법원에다가 내면 해결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보존 공고를 잘 대응하시고 보존 공고에 맞춰서 자료를 잘 제출하신다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존 공고 서류가 나와서 저희가 전달해 드리면 한글로 다 적혀 있는데 이해하기조차 쉽지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양식에 맞추어서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이 양식은 어디에 있는지도 설명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죠. 이 보존 공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다 드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전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출력을 하시면 된다. 혹은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하셔서 서류를 발급받으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출금의 사용처라든지 이런 것도 도대체 나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린다든지 어떻게 전화 유선상으로 설명을 해드린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알려드리게 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엑셀 자료 같은 거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정리를 해주시면 가장 좋은데요. 정리를 하는 와중에도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결론을 알 수 있도록 조언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찾지 못한 자료도 저희가 열심히 찾아서 이 돈은 여기에 쓴 것 같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존공고가 물론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저희의 설명을 듣고 성실히 대응하신다면 다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움을 다 드릴 수는 있어요. 다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도 조금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도움과 저희의 노력이 합쳐지면 충분히 이 보존공고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서로 상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